자,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 마감 후에 해외 시장부터 오늘 바로 좀 분석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라든지 이 다우지수 나스닥 그 다음에 어제 S&P도 보면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부분들 반도체 업종이 상승 주도를 해가지고 다우지수가 상승 부분 나왔는데 이 기술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던 어떤 분석 부분들을 좀 요건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 하면 대만의 폭스콘이 미국의 인공지능이라든지 딥러닝 관련된 추가 설립 보도를 해서 애플 관련주가 반등이 나왔고 최근에 낙폭 부분들이 과대했던 반도체 업종의 저가 매수가 조금 유입이 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MSCI 코리아 한국 지수 같은 0.3% 정도, 그 다음에 신흥 지수도 한 0.6% 정도 반등 보이면서 어제에 이어서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모레죠. 이제 옵션 만기일이 만기일 전까지 지난주 하락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 반등 부분들에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해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코멘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제로 인해서 지난주 경기 지표로 인해서 달러하고 유로화가 조금 체인지가 됐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보고서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8월 1일 날 여러 가지 이제 조사 부분들을 해보니까 헤지 펀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헤지 펀드들이 그 세계의 대표적인 통화라고 할 수 있는 유로화, 그 다음에 달러, 그 다음에 엔화 쪽에 약세 쪽에 배팅일 거예요. 달러하고 엔화는 약세 배팅을 하고 그 다음에 유로 같은 경우는 강세 배팅 부분들을 했는데 이 금액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2013년대 이후 최대 규모, 그 다음에 유로화도 역시 5년 사이에 최고 금액, 엔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계가 현재 기존의 추세에 헤지펀드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상 최대 금액 부분들이 배팅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방향이 바뀌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여기서 쇼커버링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 정도만 일단 챙겨 두시고 이번 달에 8월 달에 그 뭡니까 중국에서 회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진핑 정권이 시진핑 2기가 출범을 할 때 가장 강력한 어떤 정치 세력화가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 부분들은 왕치산 그러니까 오른팔이죠. 나이가 좀 있으신데 원래는 이번에 그만두셔야 되는데 유임하는 쪽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시진핑의 친위 세력 부분들이 대거 포함이 됐고 왕치산 총리가 지금 리커창 총리가 아마 순위가 3위로 내려가고 왕치산 총리가 지금 총리에 진입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진핑 정권이 10년에서 15년까지도 연장될 수 있는 발판이 일단 진행이 된다라는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고 베네수엘라는 지금 넉 달째 지금 120명이 사망하고 내전까지 지금 확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3조 800억 달러 6개월 연속 증가세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진핑 정권이 한 달 정도 전부터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시진핑 2기 집권을 좀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 부분들을 했어요. 특히 첫 번째가 딜레버징 부채가 너무 급격할 경우에는 부채에 대한 단속 그리고 해외에 대한 M&A 단속 부분들 하면서 환율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이 첫 번째가 나왔고 두 번째가 보시면 이번에 슈퍼 301조 발표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 부각이 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일단 살짝 꼬리를 내렸어요. 왜냐면 일단 시진핑 2기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잠깐 불협화한 부분도 있었을 때 수출이 그 산업 전반을 지탱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뿌리가 흔들릴 경우에는 시진핑 정권 2기가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정권부터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고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뭐 소폭 하락 나왔어요. 뭐 크게 하락 부분 나온 건 아니고, 유가는 지금 뭐 49달러 WTI 기준으로 50달러까지 한 0.6%, 0.6달러 정도 상승 부분들을 좀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소폭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는 보면 유가는 지금 뭐 산유량 지금 7일과 8일 아부다비에서 감산 이행률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산유량이 어디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뭐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부분도 하나 코멘트 드리면 중국이 사드 연장선상에서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우리나라 그 배터리 있죠. 배터리의 규제를 강화를 시키고 일본사는 규제를 또 완화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좀 보면 자동차 섹터의 전기차 취득세에 면제를 지금 제외시키는 이런 방안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아차 관련돼서는 이거는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지금 8월 8일인데 통상 임금 선고 부분이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10일 정도 나와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아무래도 중국에서 비중 자체가 매출이나 이런 부분 주는 걸로 영업이익이 그래도 전년 대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통상 임금에서 패소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뭐 별 무리가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또 반등이 크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 알고 있어야 되니까 통상임금 선고, 1심 선고 어차피 1심 선고 하더라도 뭐 항고로 들어가든가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진행이 좀 될 예정이지만 그래서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는 이게 뭡니까 3조 정도까지 지금 그 벌금 금액인가요? 통상임금 선고본이 나오면 이렇게 될 경우에 일단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3분기에는 적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방향으로 되면 주가에 비탄력적으로 움직이겠죠. 하락 부분들이 커지는데 이 부분들은 뭐 결정 선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또 저가 매수 밑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칼텍스가 화재로 셧다운이 돼서 지금 PX 마진이 연중 최고치가 왔다는 부분 코멘트 드리고 아까 그 우리 그 2차전지 배터리 쪽 있죠. 중국에서는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이 40%로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GM볼트, LG화학이죠. LG화학의 선전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관심권을 두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그 포스코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좀 철강 섹터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포스코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시가 기준 그리고 나머지 철강주 섹터는 상관없다. 전체적으로 철강주 자체적으로 보면 외국 애들 수급 자체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내용 부분들의 플러스 알파 내연은 내용 보시면 철강제 가격 있죠. 어제 보면 중국 열연, 냉연, 철근, 후판, 스팟 가격이 전일 대비 한 3에서 5% 정도 전체 다 고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가 신고가 부분들이 좀 나왔고 전체적인 철강주들은 계속적으로 그 상승파동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죠. 철강석 가격이 수요가 일단 많고 그 다음에 공급 제한 부분들 구조조정 부분들로 인해서 공급은 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는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 가격 이 철강석 가격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상승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포스코가 20만원대부터 35만원 근접하는 상승 파동 부분들을 만들었던 가장 큰 원동력 부분들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철강주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동일한 내용이죠.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에셋 대우가 해외 주식 자산이 현재 2조 원 돌파가 됐다는 얘기 해외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삼성엔지니어링하고 대우건설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죠. 오만 정유 프로젝트 플랜트 건설에서 삼성엔지가 상당히 급등 부분들이 좀 진행되었고 이건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오만 프로젝트라든지
이쪽 그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 정유화학 설비 투자 부분들이 좀 진행됐으니까 여기다 해외 수주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우건설이 지금 베트남 신도시 프로젝트가 거의 뭐 대우건설 독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베트남 신도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주택 프로젝트 부분도 진행하고 있는데 대우건설이 베트남에서 어떤 프로젝트 부분도 흥행했다는 코멘트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8월 8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에서 전체 시황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지금 뭐 한국이 0.3% 정도, 그 다음에 신흥지수가 0.6% 정도, 그 다음에 나스닥에서 애플 효과하고 반도체에 대한 저가 매수 부분들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 오늘 금일 지수 부분도 긍정적인 흐름 부분들로 개별 섹터별 종목 장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금일 8월 8일 이슈민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